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서울 강서울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 노릇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예,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죠. 총리,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예. 운전대를 잡기는 제대로 잡았습니까? 답변 한번 내보세요. 그 6월에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요.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 방위 능력 제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환경 조성, 그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운전대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을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리, 운전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김정은의 저는 미친 감기 어린 내용을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네.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 동맹만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요 대목에서 한번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운전대 잘못 맡긴 것 같아요. 아무리 초보 운전이라도 내비만 잘 보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언제까지 평화구굴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정부는 이 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사회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도 실시간으로 여러 채널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포함한 독자적인 억지 능력을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사드도 배치했고 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성은 네. 대한민국의 안보다 그러는데 뭘 네. 어떤 답?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소폭탄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서지를 않는 겁니까? 그 수소폭탄이라고 잠깐 있어 주장하는 그 핵실험이 있던 직후에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NSC 회의 주재했지 언제 국민 앞에 섰습니까? 이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그리고 전술 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도 밝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서지 않는데 이제 총리 제대로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끼어들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또 혹자들은 대통령의 안보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NSC 회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안보 앞에 그런 대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결코 쉽고 가볍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총리 정황판 한번 봐주세요. 네. 대한민국 국회에 6인조 사드 밴드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왜 처음 들어요? 저거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일인데. 네. 국가의 안보가 벽척간두의 위기인데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하수인들이 저 우스꽝스러운 가발이나 뒤집어 쓰고 사드 계단송을 부르고 사드 댄스나 춤추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 이런 천인 공노할 작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잠깐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추측건데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대선 전. 그런데 왜 아까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정이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추정이에요? 아닙니다. 저 상황이 대선 전 상황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드 전자파는 싫어. 그럼 밤이면 밤마다 김정은의 수소폭탄은 좋아요? 예? 그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는 네, 이건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제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전자파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규모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이건 나라의 안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해야 할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가 국가 안보를 조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일이지만 두 번 다시는 안보 가지고 장난치지 말도록 총리께서 앞장서 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 네.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네. 나온 언론 장악 업무 문건입니다. 공영방송을 찍어내고 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KBS, MBC 야당 측 그런 이사 개인비리 부각시키고 또 시민단체로 압박하겠다. 맹색이 대한민국 집권당이 이런 엄습한 이런 업문학 꾸미는 그런 정당입니까?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하고 그리고 촛불 집회 검토하겠다. 그럼 민주당이 이전부터도 촛불 집회 배후 조정하고 공작이나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당의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였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실무자가 정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적폐청산 총리 공화국의 총리 답변 같습니다. 이게 공식 문건이 아니다. 실무자가 작성한 거다. 그러면은 그날 그 자리에 총리 참석하셨죠?
그 워크숍에 토론이 분임토의에서 그게 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참여를 하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만찬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걸 해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이니까요. 이게 무슨 문준영 제보 조작 사건입니까?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지 진상조사를 하실 않습니까? 겁니다. 예, 예. 언론 장악 문건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입니다. 집권당 워크숍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권이 나서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이런 업무를 꾸몄다면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합니다. 네,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해 주시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도 아까 참석했고 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도 참여하신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처음 듣습니다. 왜 처음 듣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정기국회 워크숍 한다면서 청와대는 왜 그 자리에 낀 겁니까? 당정청이 모여서 언론 장악 모의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방송사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야당 측 이사들 퇴진한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착착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총리께서도 언론인 치수리니까 잘 아실 건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언론을 때려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후퇴하는 게 과연 촛불 민심을 받던 문재인 정권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론이 어떻게 장악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시도한 그런 과거가 있다면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안보는 무능, 정책은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규정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원전,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00 월급 인상,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 제로. 대통령 말 안 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연로적이 따로 없습니다. 나라 국간이 그들 나든 말든 캐세라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장악부, 산업자원부는 신고리 철거부, 국방부는 사드 임시배치부. 절차도 논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배라도 됩니까? 이건 입만 뻥끗하면은 몇 조에서 수십 조를 풀고 있으니 자신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총리 한번 답변합니다. 예, 우선 탈원전은요,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중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계엄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87년 체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현행 헌법에 권력구조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포퓰리즘, 독재 둘 중 하나의 경우로 이렇게 기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포퓰리즘, 독재로 빠져들기 쉬운 구조에 지금 딱 문재인 정권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개헌안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청와대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정부는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잘 되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나와서도 당연히 안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국민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포퓰리스트도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지켜지는 겁니까? 대선 공약은 선후 완급을 가려가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사회 노동조직 앞세워서 인민재판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동족을 수소폭탄으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미쳐 날뛰는 김정은 도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문재인 정권은 명심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운전대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을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리, 운전대라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김정은의 저는 미친 감기 어린 내용을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네.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 동맹만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요 대목에서 한번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문제 이야기하니까 말씀하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성으로 얻은 게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성은 네. 대한민국의 안보다 그런데 뭘 네. 어떤 답?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의 예,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죠. 총리, 요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고 있습니까? 한반도 평화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예. 운전대를 잡기는 제대로 잡았습니까? 답변 한번 내보세요. 그 6월에 발표된 한미 공동 성명을 보면요.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미 연합 방위 능력 제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 환경 조성, 그 두 군데가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재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강서울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징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성큼성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신세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신선 노릇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질문을 받은 게 좀 뜻밖인데요.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운전대 잘못 맡긴 것 같아요. 아무리 초보 운전이라도 내비만 잘 보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언제까지 평화구굴로 이 위기를 방치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담대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정부는 이 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사회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도 실시간으로 여러 채널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포함한 독자적인 억지 능력을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사드도 배치했고 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사드